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섯 번째 과목 건설안전 기술 내용 중에서 제5장 건설 가시설물 설치 기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계입니다. 비계의 종류 및 기준인데요. 여기서부터 암기할 게 참 많이 나와요. 특히나 필터평도 그렇고 작업평 넘어가서까지도 이게 각각의 비계의 구조를 적으시오라는 문제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공부를 하실 때 항상 숫자 위주로 실기는 건설은 숫자만 외워도 절반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문장부터 욕심내지 마시고요. 각각의 숫자부터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숫자를 통해서 이게 뭐다라는 감을 잡으시고 계속 읽다 보면은 암기되실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오늘 비계 강의 전체 중요합니다. 실기까지. 그래서 이 강의도 체크해 두시고요. 전혀 암기가 안 된다 하시면 강의를 좀 반복해서 들으셔서 핵심적인 단어들도 또 용어가 새로운 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생소해서 암기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반복해서 듣는 것도 도움될 것 같습니다. 통나무 비계의 구조인데요. 이것도 역시나 제가 그려드리는 그림이 현장하고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암기를 쉽게 하기 위한 그림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같이 한번 그려가면서 우리가 어떤 구조로 통나무 비계가 구성이 되는가 한번 이해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계 기둥의 간격은 2.5m 이하다. 그리고 지상으로부터 첫 번째 띠장은 3m 이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둥이 뭐냐면요. 세로로 세우는 게 기둥이잖아요. 자, 그래서 비계 기둥 이렇게 해볼게요. 세로로 기둥을 세웁니다. 그죠? 자, 이렇게 앞줄에 세우시고요. 뒷줄도 이렇게 기둥을 세워볼게요. 자, 이렇게 비계 기둥을 세웠는데요. 이 기둥을 세우는 간격이 얼마다? 2.5m 이하로 비계 기둥을 세운다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것만 세워놓으면 어떻게 기둥이 서 있어요? 이 기둥을 묶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앞으로 띠장은 기둥은 세로로 세우는 거 우리 기둥인 거 알죠? 가로로 질러주는 기둥을 띠장이라 한다. 이렇게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죠? 원래는요. 이렇게 가로로 지르는 걸 띠장이라고 해요. 그리고 앞에 비계 기둥과 뒤에 비계 기둥 사이를 묶어주는 요거를 장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상으로부터 첫 번째 띠장은 3m 이하다. 그죠? 위에 높이가 올라가면 이렇게 높이가 올라가면은 또 띠장을 위에 또 질러줘야겠죠. 이렇게 질러서 기둥을 연결해야겠죠. 그죠? 근데 땅에서부터 첫 번째 띠장은 얼마 이하다? 3m 이하다. 요걸 뜻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계 기둥에 하단부를 묶고 밑둥잡이를 설치하거나 깔판을 사용하자. 그죠? 이대로 기둥을 세워놓으면 기둥은 폭이 너무 작다 보니까 바닥에서 침하될 수 있겠죠. 비가 와서 기둥이 침하되어 버리면 전체가 와라락 붕괴되겠죠. 그래서 이 기둥은 잘 미끄러지고 침하가 되니까 밑둥잡이나 이렇게 깔판, 그죠? 그래서 바닥에는 전부 다 밑둥잡이 깔판을 깔아서 이 기둥이 미끄러지지도 않고 침하되지도 않게 하자, 그죠? 그래서 바닥에는 밑둥잡이를 한다, 그죠? 밑둥을 잡아주자, 밑둥잡이 깔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겹치미음, 맞대미음, 요건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볼게요. 4번에 넘어가면 비계기둥, 띠장, 장선 등의 접속부나 교차부는 철성 기타의 튼튼한 재료로 견고하게 묶자. 그죠? 이 접속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은 견고하게 묶어주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할게요. 교차가재로 보강하라. 자, 모든 기둥은 다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기둥과 기둥만 세워놓으면요. 다리가 이렇게 벌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다리가 벌어지지 않도록 요렇게 실제 현장에서는 조금 다르지만요. 제가 이렇게 그릴게요. 그죠? 요렇게 딱 찔러줘야 요 두 개 다리가 벌어지지 않겠죠? 요게 뭐다? 교차가세다. 그죠? 교차가세로 다리 사이 벌어지지 않도록 보강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지우고 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되죠? 세로로
기둥부터 세워야겠죠, 그죠? 자, 비계 기둥을 세로로 연필로 다시 한번 그려보세요. 뒤편에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때 비계 기둥을 세울 때 이 간격 얼마였죠? 비계 기둥은 2.5m 이하로 한다. 1번 딱 붙이면 되죠, 그죠? 그래서 실기 대비해서요, 비계 기둥 간격은 2.5m 이하. 이렇게만 세워놓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옆으로 가로 기둥 띠장 질러줘야죠, 그죠? 지상으로부터 첫 번째 띠장은 몇 미터 이하? 3m 이하. 말로 하면서요. 여기까지 1번입니다, 그죠? 두 번째, 이대로 세워놓으면 바닥에 치마되거나 미끄러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끄러지거나 치마를 방지하기 위하여 밑둥잡이나 깔판을 사용하자. 밑둥잡이. 이게 2번입니다, 그죠? 그래서 미끄러지거나 치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둥잡이, 깔판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접속부나 교차부는 철성 등 견고하게 묶는다. 이거 뭐 넣어도 되고 빼도 되고요. 이대로만 세워놓으면 다리가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뭘로 보강한다? 다리 사이를 교차가세로 보강하자, 그죠? 이렇게 교차가세. 요것만 해도 몇 번이다? 3번이다. 되었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요렇게는 띠장이지만 요렇게 찔러주면 이게 이제 장선이다. 그죠? 이제 생각해 보시면요. 비계 길이는 튼튼하게 접속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비계를 왜 만드는가 생각하면 우리가 아파트 이렇게 있잖아요. 이 외부에서 벽체하고 외부에서 높은 곳 공사해야 돼요. 근데 사람이 서 있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비계와 비계 사이에 이렇게 뒤에서 배우는데 작업 발판을 만들어요. 여기서 사람이 서서 일할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 비계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비계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겠어요? 건물에 연결해 놔야지. 비계 사이에 발판을 만들어서 여기 위에 여기 이제 발판을 만드는 거죠. 여기에 작업자가 서서 작업할 공간을 만들기 위하여 비계를 만들어요. 그럼 이 전체 비계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야겠어요? 건물하고 연결해서 비계가 넘어지지 않게 해야겠죠, 그죠? 자, 그래서 외줄 비계, 쌍줄 비계 또는 돌출 비계의 벽이음 버팀인데요. 벽과 이음한다. 요거를 벽이음 간격이라고도 하고 조립하는 간격이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죠? 자, 조립 간격은 통나무 비계는 수직은 5.5m, 수평은 7.5m 이하마다 벽이음합니다. 그래서 수직은 한번 이었죠? 5.5m 내려와서 또 벽하고 이어져요. 수평은 이었죠? 7.5m 가서 또 벽하고 연결한다. 그죠? 이게 4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수직 방향 5.5m 이하, 수평 방향 7.5m 이하마다 조립한다. 벽이음 간격, 조립 간격. 요거 적으시면 되겠죠. 자, 이때 인장재나 압축재로 구성될 때 만약에 이게 인장재나 압축재로 구성된다면 인장재, 압축재 간격은 1m 이내로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통나무 비계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요즘 통나무 비계 거의 안 써요. 그래서 이쪽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오다가요. 최근 거의 출제 잘 안 되고 있고 출제되는 건 조립 간격 정도 출제되고요. 하지만 그래도 모르기 때문에 기억은 해야 됩니다. 그죠? 자, 통나무로 만들다 보니까 이게 높은 데까지 못 써요. 지상 높이 몇 층? 4층 이하. 한 층의 높이를 3m라고 보면 4, 3, 12죠. 12m 이하 작업에만 사용할 수 있다. 요거까지 넣으면 뭐 되죠? 5번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전체적으로 하면서 실기 대비해서 5개 적을 거 우리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 그리자면 첫 번째 비계 기둥 간격 얼마였는지 생각하시고요. 자, 비계 기둥 간격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옆으로 뭐 질렀죠? 띠장. 이쪽으로 하는 건 장선. 이렇게 한다, 그죠? 자, 비계 기둥 간격은 2.5m 이하고 지상으로부터 첫 번째 띠장은 3m 이하에 한다. 1번 그리면서 말하시고요. 두 번째, 바닥에는 뭐 설치해야 돼요? 미끄러지거나 치마를 방지하기 위하여 밑둥잡이나 깔판을 사용한다. 2번이죠, 그죠? 3번 넘어갈게요. 자, 이대로 두면 다리가 벌어지니까 다리 벌림 방지하려고 이렇게 보강해줬다. 그죠? 3번은 교차가세로 보강한다. 그죠? 자, 이제는요, 교차가세까지 하면 비계 한 덩어리는 튼튼합니다. 건물하고 벽이음, 조립 간격. 그죠? 수직은 얼마? 5.5m.
수평은 얼마? 7.5m마다 벽이음한다, 조립한다. 조립 간격, 수직 5.5, 수평 7.5. 이게 인장재나 압축재일 때 간격은 1m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통나무 비계는 몇 층까지밖에 못 쓴다? 예, 이게 4번 되었다, 그죠? 그 다음에 5번은 4층 이하, 몇 미터 이하? 12m 이하에만 사용할 수 있다 하면 5가지, 그죠? 실기는 이렇게 5가지 적으시면 되겠죠. 이제 빠진 게 뭔가 볼게요. 겹치미음, 맞대니음을 아까 제가 설명 안 하고 지나갔는데요. 요건 따로 떼서 한번 볼게요. 겹치미음은 이음 부분에서 1m 이상을 서로 겹쳐서 2개소 이상을 묶어준다. 그죠? 통나무가 짧아서 있는데요. 그려보겠습니다. 위에 통나무하고요. 밑에 통나무를 이렇게 이어주는데 얼마를 겹쳐라? 1m 이상을 서로 겹쳐요. 하나만 묶으면 풀리니까요. 위에, 아래 2개소 이상을 묶어준다. 그죠? 이렇게 겹쳐서 있는 게 뭐다? 겹친 이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나무를요, 맞대어 있는데요. 맞댄 이음, 그죠? 비계기둥을 쌍기둥 틀로 하거나, 쌍기둥 틀은 아예 2개씩 다 연결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2개씩 묶어서 쓰거나, 그죠? 이렇게 쌍기둥 틀로 하거나, 1.8m 이상의 덧댄 목을 사용해서 4개소 이상을 묶는다. 그죠? 아니면 이렇게 맞대어야 되니까요. 위에 통나무하고 밑에 통나무를 이렇게 맞대었죠. 그럼 묶어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뒤에다가 덧대어주는 나무를 이렇게 대어준다는 거죠. 덧댄 목의 길이 얼마? 1.8m 이상의 덧댄 목을 사용해서 위에 나무하고 덧댄 목하고를 2개 묶고 밑에 나무하고 덧댄 목을 2개 묶고, 그러니까 몇 개소죠? 4개소 이상 묶어준다.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이것도 한번 따로 봐주시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 통나무 비계가 최근 들어서 건설 현장 가면은 작은 집 짓는 것도 요즘은 통나무 비계 잘 안 써요. 그래서 조금 출제가 덜 되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한번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 쓰는 게 다 강관 파이프를 이용한 강관 비계죠. 재료가 강제의 관을 썼다 해서 강관 비계입니다. 근데 때로 시험에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강관을 이용한 단관 비계. 강제의 관인데 단관이라는 건 파이프 하나를 사용했다 해서 단관 비계다. 이렇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강관 비계의 구조, 그죠? 실기 대비해서 중요합니다. 예. 또 옆에 그림을 한번 읽어보고 그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제 구조가 어떤지는 아실 테고요. 비계기둥 간격입니다. 비계기둥 간격이 띠장 방향은 가로 방향이잖아요. 1.85m 이하. 장선 방향 아까 제가 설명해 줬잖아요. 1.5m 이하로 합니다. 자, 예, 요거부터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좀 그리기가 쉽지 않네요, 공간이. 그죠? 자, 네, 이렇게 놓고 예,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은 기둥부터 세워야죠. 그죠? 비계 기둥 세워보시고요. 뒤로도 이렇게 비계 기둥을 찔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묶어주는 띠장. 그죠? 이렇게 앞뒤로 묶어주는 게 장선 방향이다. 그죠? 이렇게 우리 기억하기 쉽게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비계기둥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85m, 1.85m 이하입니다. 장선 방향 이쪽이잖아요. 이쪽으로도 비계기둥이 있지만 뒤로도 비계기둥이 있죠. 이 방향이 장선 방향이죠. 얼마다? 1.5m 이하다. 그죠? 그래서 띠장 방향 1.85m, 장선 방향 1.5m 이하로 합니다. 다만 해서 괄호하니까 볼게요. 선박이나 보트 검도 작업의 경우 안전성에 대한 구조 검토를 실시하고 조립도를 작성하면 띠장 방향이나 장선 방향 각각 2.7m 이하로 할 수 있다. 선박이나 보트 건조 작업에서는 띠장하고 장선을 각각 얼마로 할 수 있다. 요거 시험에 잘 안 나왔지만 꼭 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실기는요, 제가 여기서부터는 숫자가 더 중요하다 했죠. 서술하시오도 많지만 이런 데 다 괄호 비우고 숫자를 적으시오. 그죠? 이거부터, 숫자부터 기억하세요. 띠장은 1.85, 장선은 1.5, 선박이나 보트 건조 작업 2.7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 통나무 비계는요, 비계 기둥 간격은 통나무 비계 적어볼게요. 얼마였죠? 2.5m 이하였고, 지상으로부터 첫 번째 띠장은 3m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띠장 간격 몇 미터? 2m 이하. 그죠? 자, 다시 말하면 띠장 간격은요, 첫 번째고 두 번째고, 여기 위에 또 띠장이 있겠죠. 얼마다? 2m마다 띠장을 질러준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띠장 간격은 2m 이하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계 기둥의 제일 요거는 빼고 조금 이따 할게요. 요거 할게요. 비계 기둥 간의 적재하중. 비계 기둥과 기둥 간에 실을 수 있는 적재하중은 40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라. 제가 이거 기억하기 쉽게요. 이렇게 시멘트 한 포대 40kg예요. 40kg 한 포대를 몇 개? 10포대 올릴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계 기둥과 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kg 10포대니까 400kg를 넘으면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요까지요. 예, 한번 우리 강간 비계 한번 그리면서 기억해 볼게요. 일단 비계 기둥부터 세우겠습니다. 근데 강간 비계가 숫자가 달라서 외울 게 좀 많아요. 그죠? 자, 이렇게 했다면요. 비계 기둥 간격이 띠장 방향으로는 1.85m 이하에 하고 장선 방향으로는 1.5m 이하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질러주는 띠장을 질러야 됩니다. 그죠? 띠장은 얼마마다 한다 그랬습니까? 2m 이하. 그죠? 그래서 뭐 앞뒤로 이렇게 장선도 질러줘야 더 튼튼하겠지만 지금은 그죠? 일단 띠장 간격은 얼마다? 2m 이하에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하지만 선박이나 보트 건조 작업에서는 띠장이나 장선을 각각 2.7m 이하랍니다. 그래서 비계 기둥 간격이 1번이고 띠장 간격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계 기둥 간에는요 40kg짜리가 10포대 올라가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얼마다? 예, 비계 기둥 간 적재하중은 400kg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요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설명드려 볼게요. 비계 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m 되는 지점의 밑부분의 비계 기둥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워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 네. 비계를 지금 쫙 설치를 했어요. 자, 비계를 이렇게 쫙 설치를 했는데요. 결국 비계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 비계를 설치하면 이 비계는 왜 하는가 하면 비계를 이렇게 설치를 한다면 결국은 이 비계와 비계 사이에 전부 다 작업 발판을 만든다 그랬죠. 위에도 만들고. 그죠? 그리고 밑에 또 만들겠죠. 그래서 여기 작업자들이 서서 일할 발판을 만들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해요. 근데 그럼 생각해 볼게요. 자, 이게 비계의 제일 윗부분인데요.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m 내려왔습니다. 31m 내려왔는 밑에 있는 것들은 위에 있는 비계의 하중을 밑에가 다 견뎌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비계는 위가 튼튼해야겠어요? 밑이 더 튼튼해야 되겠어요? 아래가 튼튼해야 위에 올라가는,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여기에 올라서는 비계며 파이프의 하중, 사람의 하중을 밑에가 다 견뎌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몇 미터? 31m 되는 지점의 위에가 아니라 밑에 있는 부분의 비계 기둥은 하나로 약하다. 그죠? 두 본의 강관으로 묶어라. 그래서 이 밑에 있는 파이프들은 하나로 안 되니까 이 두 개를 써라. 요거를 뜻합니다. 그죠? 여기서도 높이 얼마다? 31m 되는 지점의 어디? 밑에 있는 비계 기둥은 하나로 약하니까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워라. 요거 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그리시면서 숫자 위주로 괄호 딱 하고 적어보기 하시고요. 자, 이게 또 헷갈리죠, 그죠? 강관비계의 구조예요. 구조는 비계 기둥 간격, 띠장 간격, 그 다음에 제일 위에 있는 밑에 있는 건 2본으로 묶어라. 요것도 구조잖아요. 그리고 적재하중이 400kg이다. 요거까지 구조예요. 가로, 세로, 2본 적재하중. 요건 구조입니다. 왜 제가 이러냐면요. 다 외웠는데 또 실기감에 어떤 게 뭔지가 혼돈되기 시작합니다. 강관비계의 구조를 적어라 라는 것도 있고요. 강관비계
조립할 때의 준수사항을 적어라. 통나무 비계는 이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묶여 있었잖아요. 근데 강관비계는 두 개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어떤 게 구조인지 어떤 게 조립시 준수사항인지 이것도 또 혼돈될 수 있죠. 실기에서 서술하시오는 여기서 더 잘 나와요. 요거는 서술로 나와요. 위에 거는 보통은 괄호에 숫자 적기로 나와요. 하지만 요것도 서술하시오 안 나온다고 100%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조립할 때 그래서 띠장 간격 어떻고 비계 기둥 간격 어떻고 2번으로 묶고 적재하중 얼마다는 구조입니다. 나머지 다 조립할 때 준수사항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요. 위에 했던 거를 기준으로 우리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제가 다시 그리면서 빠르게 다시 기억할게요. 비계 기둥 세웠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리고 여기 옆으로 띠장 지르고, 그죠? 이렇게 장선 했다 할게요. 자, 그래서 간격은요. 비계 기둥 간격은 띠장 방향 1.85m 이하, 장선 방향 1.5m 이하, 띠장 간격은 2m 이하. 비계 기둥 간 적재하중은 40kg 열포되니까 400kg 이하, 31m를 넘는 부분에, 그죠? 31m가 지상으로부터 31m 되는 지점의 밑에 있는 비계 기둥은 2번의 간간으로 묶어 세우자. 요것까지 구조였거든요. 자, 조립 시의 준수사항, 그죠? 우리 통나무 비계에서도요, 이대로 비계 기둥 세워놓으면 미끄러지거나 침해해버리죠. 이거 뭐 했죠? 아까 밑둥잡이나 깔판을 설치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계 기둥에는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거나 깔판 깔목을 사용하여 밑둥잡이를 설치하자. 그죠? 그래서 1번 밑받침 철물 해도 되고요. 밑둥잡이 해도 되고 깔판 깔목 해도 되겠죠. 그죠? 밑받침 철물이나 깔판 깔목 등으로 밑둥잡이를 설치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아까 통나무는 나무기 때문에 철사 등으로 견고하게 묶어주면 됐죠. 접속부나 교차부는 적합한 부속 철물을 사용하자. 그죠? 그래서 부속 철물에는요, 철사는 약해서 안 돼요. 이게 강제의 파이프인데 철사로 묶으면 약해서 다 끊어져 버리겠죠. 그래서 이어주는 이음 철물, 그 다음에 연결하는 철물, 바닥의 베이스 철물, 그죠? 이렇게 적합한 부속 철물로 접속부를 연결한다라는 게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접속부나 교차부는 적합한 부속 철물을 사용해서 접속합니다. 그 다음에 이대로 두면 아까 다리가 벌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다리 사이를 질러줬잖아요. 그죠? 통나무 비계도. 이게 뭐였죠? 교차 가세였죠. 그죠? 그래서 세 번째, 교차 가세로 보강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요, 이렇게, 밑둥잡이하고 적합한 부속 철물로 접속부를 연결했고, 교차 가세 찔렀으면, 비계는 튼튼해요. 이거를 건물의 벽하고 이음했죠. 벽이음 간격 또는 조립 간격. 우리가 앞에서 통나무는 생각하면요. 수직은 5.5m마다 했고 수평은 7.5m마다 벽이음 간격 해줬거든요. 근데 강관비계는 조립 간격이 수직도 5m, 수평도 5m마다 합니다. 그죠? 그래서 수직도 5m마다, 수평도 5m마다 벽 이음한다. 그죠? 벽 이음 간격, 조립 간격입니다. 근데 여기서도요, 통나무하고 마찬가지로 인장제 압축제로 구성될 때는 얼마? 간격을 1m 이내로 한다.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개 더 추가되는 게 뭐냐면, 가공 전선은 공중을 가로지르는 전선로. 전봇대 전선이에요. 이게 쇠 파이프, 강제 파이프다 보니까요. 높이 올라가는데 전봇대 전선이 지나가면 전기가 금속을 좋아하니까 타고 내려와요. 서 있던 운전자 감전시키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공전로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할 때는 가공전로를 전봇대 전선을 이설하거나 이건 쉽지 않잖아요. 절연용 방호구 장착. 절연용 방호구는 전봇대 전선이 있으면 여기에 전기가 통하지 않는 고무 덮개를 전선에 덮어버려요. 그래서 전기가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게 하는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거나 뭘 해야 된다? 다 줄이고 이것만 적으시면 되죠. 가공전로와 접촉 방지 조치를 하라. 그죠? 자, 그래서
지금은 뭐죠? 조립시의 준수사항이죠. 그러면 조립시 준수사항까지 한꺼번에 같이 한번 기억해 볼게요. 또 머리에 넣으시라고 따로 시간을 내서 외우지 마시고 강의 중에 가급적 머리에 넣고 지나갑시다 하는 의미에서 계속 반복합니다. 또 그려볼게요. 그죠? 자, 띠장 방향으로 비계 기둥 간격은 1.85m 이하, 장선 방향은 1.5m 이하예요. 근데 이게 선박이나 보트 건조 작업이라면 띠장, 장선 각각 2.7m 이하로 하면 됐다.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제 띠장을 옆으로 질러줘야 되겠습니다. 띠장 간격은 얼마 이하였죠? 띠장 간격은 2m 이하로 한다. 그죠? 되었죠? 자, 그 다음에 31m가 넘는 부분의 아랫부분 비계는 2본의 강간으로 묶어 세운다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비계 기둥간은 400kg, 적지 하중이 400kg 넘지 않도록 한다. 요거까지가 강간 비계의 구조입니다. 이제는 조립할 때 준수할 사항, 조립을 튼튼하게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밑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조립할 때 준수사항 1번, 그죠? 깔판, 깔목 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거나 밑둥잡이를 설치한다. 이게 1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접속부나 부착부는요, 철사 안 되고 적합한 부속 철물로 이어주자. 이음철물, 연결철물, 적합한 부속 철물을 쓴다. 이게 조립할 때 준수사항 2번이었어요. 이대로 두면 기둥끼리 다리가 벌어졌죠. 이렇게. 교차가 새로 보강한다. 이게 3번이었습니다. 그죠? 3번 교차가 새 하시고요. 요까지 하면 비계 길이는 튼튼한데 건물의 벽하고 이어야죠. 자, 건물의 벽하고 이음하겠습니다. 조립 간격 또는 벽 이음 간격. 이게 4번인데요. 얼마? 수직도 5m, 수평도 5m마다 벽 이음한다. 조립 간격 해도 되고, 간격, 벽 이음 간격 4번이죠. 그죠? 그 다음에 강제의 파이프다 보니까요. 이렇게 공중을 가로지르는 전봇대 전선이 있다면 이거 뭐 해야 된다? 접촉 방지 조치해야 된다. 그림 그리면서 말로 해보시면 되겠죠. 가공전로와 접촉 방지 조치하자 5번. 이렇게 5가지가 뭐다? 강관 비계를 조립할 때의 준수사항이다. 그죠? 보통은 조립시 준수사항은 이거를 서술형으로 나옵니다. 서술하라 나와요. 위에는 숫자 위주로 일단 기억하시고 숫자가 되면 문장 만들기는 쉬워지니까요. 이렇게 구분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나머지 옆에 참고해 보면 용어에 대한 설명들 나오니까요. 그거는 한 번씩 스스로 읽고 지나가시면 좋겠고요. 요 문제 한번 볼까요? 아까 최고부로부터 31m 되는 지점의 밑부분의 비계 기둥, 밑부분을 2본으로 묶어 세운다. 요거 나왔잖아요. 그죠? 요거에 해당되는 문제인데요. 지금 최고 51m 높이의 강간 비계를 세우려고 합니다. 지금 강간 비계를 이렇게 세우는데요. 전체 높이는 몇 미터냐면 51m예요. 그죠? 그러면 지상으로부터 31m 되는 지점, 이게 31m라고 할게요. 그러면 전체 51m니까 밑에는 몇 미터 남아있겠어요? 20m가 남아있겠다. 이 뜻이죠. 그럼 여기에서 2본의 강간으로 묶어야 되는 건 31m입니까? 20m입니까? 그죠? 31m 밑부분을 2본으로 묶어야 된다 했으니까 이 밑에 거를 파이프 2개를 이용해서 묶어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20m를 2본의 강간으로 묶는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문제 읽어볼게요. 최고 51m 높이의 강간 비계를 세우려고 합니다. 지상에서 몇 미터까지를 2본으로 세워야 합니까? 그죠? 전체 51m 중에요. 31m 되는 지점의 여기서부터 51m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면 여기가 31m인 거예요. 그죠? 아랫부분은 20m 남았죠? 요거를 2본으로 묶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로 답은 20m,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벽 연결 철물이 뭔지 이렇게 비계를 건물 벽에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띠장 간격 이렇게 한다는 거 보시면 나왔죠. 그죠? 한번 그림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뀌었죠. 법규가 변경됐는데 그림이 안 바뀌었네요. 1.85m가 되고 이쪽이 1.5m 이하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예, 결국은 보시면요. 이렇게 비계와 비계 사이에 작업 발판을 설치를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작업자가 서서 일하기 위하여 이렇게 비계를 만드는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틀비계. 틀로 짰다라고 해서 틀비계고요. 강제의 파이프를 가지고 틀로 짰다 해서 강관 틀비계 또는 틀비계라고 합니다. 틀비계 조립 시 준수사항. 틀비계는 예, 우리 요거부터 먼저 보도록 할까요? 네, 여기에서 달비계 말고 요거부터 먼저 볼게요. 잠시만요. 네, 말비계, 예, 이동식 비계 있네요. 요거부터 먼저 한번 보고 지나갈게요. 이동식 비계는 뭐냐면 말 그대로 바퀴가 있어서 이동할 수 있는 비계가 이동식 비계입니다. 자, 그런데요. 요것도 한번 볼게요. 이동식 비계는 일단은 예, 이렇게 높은 곳에서 우리가 작업하기 위하여 작업 발판이 있어야 작업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그냥 사다리보다는 발판 폭이 넓은 비계를 만들어요. 근데 이게 한 곳에서 계속 작업하는 게 아니라 이동하면서 작업해야 된다면 바퀴가 있어서 이동할 수 있게 만든 게 이동식 비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작업 발판을 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이동식 비계입니다. 이동식 비계의 구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바퀴에는 갑작스러운 이동이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 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그래서 금방 제가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서 있는 이동식 비계가 있고 요 바퀴가 있다, 그죠? 작업할 때 이 바퀴가 굴러가면 안 되니까요. 바퀴는 쐐기나 브레이크로 이렇게 고정해야 돼요. 근데 작업하다 보면 이렇게 쐐기 박아 놓는다고 이게 안 풀리지 않거든요. 예전에는 이게 끝이었어요. 근데 법에서 그 뒤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그죠? 작업 높은 데서 천정 작업하는데 바퀴가 굴러가니까 사람 당연히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바퀴는 브레이크 쐐기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에 요거는 해야 되고요. 비계의 일부를 경관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라. 그죠? 경관 시설물에 비계를 묶거나 또는 아웃트리거, 그죠? 이렇게 땅에다가 고정하는 아웃트리거를 써야 돼요. 그림에서 보겠습니다. 현재 바퀴를 이렇게 브레이크 쐐기로 잠그는 장치 있죠. 이것만으로 부족하니까 다시 이 부분을 땅에 이렇게 고정해주는 아웃트리거를 사용해야 돼요. 이 아웃트리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비계를 아까 우리 강간 비계처럼 건물의 벽과 연결해서 묶어줘야 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퀴는 브레이크 쐐기 등으로 고정시킨 다음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한다. 이렇게 줄여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비계가 높을 때는요. 이게 사다리가 없으면 작업자들이 뛰어서 올라가고 내려오고 합니다. 그죠? 승강할 수 있는 승강용 사다리를 견고하게 설치합니다. 견고하게 이런 건 빼도 괜찮아요. 승강용 사다리를 설치한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작업한다 생각해 보세요. 한 2m 넘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발을 헛디뎌 떨어지겠죠. 그래서 최상부에는 뭐를 만들어야 됩니까? 안전난간,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죠? 그래서 비계 최상부에서 작업할 때는 안전난간을 설치합니다. 자, 그리고 작업 발판이 이제 요 밑부분이 작업 발판이 되잖아요. 작업 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 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안전난간은 앞으로 쓰러질 때 충격에만 견디게 되어 있지 올라섰을 때 디뎠을 때 사람 체중 견뎌두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 딛고 작업해서 안 되고 이 위에서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아야 된다. 여기 올라섰는데도 높이가 안 돼서 이 위에 사다리를 놓고 작업자가 이 사다리에 또 서서 작업하는 거, 이거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요거는 너무 기니까요. 요거는 그냥 실기 대비해서는 빼고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업 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안전난간을 발로 딛고 작업하거나 이 작업 발판 위에 받침대나 사다리를 또 놓고 작업하지 않도록 합니다.
작업 발판의 최대 적재하중. 우리가 앞에서 적어볼게요. 강광, 비계 나왔던 거 다 한번 계속해서 기억하기 위해서요. 얼마였죠? 40kg 열포되니까 400kg. 앞에서 추락 방호망 지지점 있었죠. 그죠? 추락 방호망 지지점 강도는 60kg 열명이니까 600kg 이상 강도 견뎌야 됐고요. 이동식 비계는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그죠? 그래서 사람도 올라가고 자재도 올라가는데 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역시나 실기까지 중요한데요. 숫자부터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그저 이 서술하시오 대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옆에 또 그리면서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는 게 가장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이동식 사다리를 하나 그려 놓으시고요. 그죠? 자, 바퀴를 그리면서 생각하세요. 작업하는데 이게 굴러가면 안 되죠. 바퀴는 브레이크 세기등으로 고정하고 일부를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옆에 이렇게 아웃트리거 땅으로 뻗는 아웃트리거를 설치한다. 요거 1번이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오르고 내리고 할 수 있는 사다리가 없으면 뛰어내리겠죠. 승강용 사다리를 견고하게 부착한다. 그죠? 세 번째, 최상부에서 난간이 없다면 떨어지겠죠. 그죠? 비계 최상부 작업할 때는 안전 난간을 설치한다. 요거 너무 기니까 빼고요. 적재하중 얼마였다? 이동식 비계의 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하시면 4개 되겠죠. 그죠? 자, 추가로 그림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브레이크 쐐기를 설치했고 아웃트리거 또 설치했습니다. 이동할 수 있는 승강 사다리 설치되어 있고요. 최상부에는 이렇게 안전 난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그 교량 작업도 그랬죠. 그죠? 자재를 올리거나 내릴 때는 달줄이나 달포대 사용한다 했는데요. 이게 매다는 포대, 그죠? 달포대입니다. 요 안에 포대기 안에 자재를 다 싸가지고 달줄이죠. 매달아 올리는 줄. 그래서 위에서 던져 내리고 던져 올리고 하지 않고 달줄과 달포대 사용한다. 요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여기 하면 이동식 비계고요. 자, 우리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아까 틀비계 하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틀비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동식 비계는 높이도 별로 안 높고 이거 하나만으로 작업자 혼자만 올라가는데요. 우리는 상당히 공장에 천정 공사를 해서 작업자도 한 수십 명이 올라가야 되고 공장 높이가 한 7m 이상 굉장히 높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원하는 면적이나 높이를 아까 하나의 비계를 여러 개 붙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틀로 짠다라고 해서 원하는 높이와 면적을 갖도록 틀로 짠는 비계다라고 해서 이거를 틀비계다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림 보시면요. 틀비계하고 이동식 비계가 굉장히 혼돈됩니다. 이거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물론 여기 기성 제품은요, 틀 비계도 이동할 수 있게끔 또 이 바퀴를 붙여 놓은 것도 많아요. 하지만 바퀴가 있는 건 이건 전부 다 이동식 비계라고 치시면 돼요. 이동하지 않고 틀로 짜서 고정해서 작업하는 것만 우리 실기에선 틀 비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나요.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해야 하며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조절형 밑받침 철물. 우리가 한쪽은 높고 낮으면 이게 서 있지를 못하니까요. 조절할 수 있는 밑받침 철물을 써서 항상 수평 수직을 유지하라. 그죠? 그래서 틀비계 밑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첫 번째 밑받침 철물이 필요하다. 기둥이라는 건 전부 다 뒤에 가도 계속 똑같습니다. 예. 밑받침 철물을 써줘야 이게 미끄러지지도 않고 침하되지 않습니다. 그죠? 첫 번째 밑둥에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항상 수평 수직을 유지한다. 또는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을 때는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쓴다. 기억나시면 이거까지 넣으시면 좋고요. 전체 높이가 괄호, 그죠? 숫자 더 중요하다 그랬죠? 20m를 초과하거나 중량물의 적재를 순반, 무거운 물건을 올릴 때는 주틀의 간격은 1.8m 이하로 한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전체가 20m가 넘어요. 귀찮으니까 10m짜리를 2개 붙이자. 10m, 10m.
10m짜리 파이프 하나는 약하잖아요. 이게 튼튼하겠습니까? 예, 1.8m짜리를 곱하기 얼마 해야 돼요? 18m밖에 안 되니까요. 한 22개 해서 20m 만드는 게 튼튼해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체의 높이가 얼마를 초과할 때 20m를 초과할 때는 하나 틀이죠. 주틀 높이는 1.8m 이하로 하라. 이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역시나 주틀간에 이렇게 기둥만 세워놓으면 튼튼하지 못하니까 전부 다 교차가세로 보강을 해줘야 됩니다. 주틀간에는 교차가세를 설치하고요. 최상층에 뭐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항상 최상층에는 난간이 없으면 추락하겠죠. 그죠? 최상층에 그리고 5층 이내마다 수평재를 설치하라. 하나, 둘, 셋, 넷, 5칸 올라가면 수평재를 질러서 한번 보강을 해주라라는 겁니다. 그죠? 교차가세를 설치하고 최상층 5층마다 수평재 설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요. 벽하고 건물 벽하고 이음을 해야 됩니다. 수직은 6m. 항상 수직이 짧고 수평 넓어요. 그죠? 수평은 8m입니다. 그럼 요 벽 이음 간격 뒤에 따로 나오는데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 볼게요. 통나무 비계는 수직은 5.5m 이하. 수평은 7.5m 이하였죠. 강관비계 또는 단관비계는 수직도 5m, 수평도 5m 이하였습니다. 틀비계는요, 수직이 6, 수평이 8m 이하다. 그죠? 기억하시고요. 길이가 띠장 방면으로 4m 이하, 높이가 10m를 초과할 때 10m 이내마다 띠장 방향으로 버팀 기둥을 설치한다. 버팀 기둥은 얼마마다 한다? 10m마다 한다. 그죠? 그래서 길이가 띠장 방향 4m 이하고 높이가 10m를 초과할 때 10m마다 띠장 방향으로, 띠장 방향 이쪽이잖아요. 그죠? 10m마다 버팀 기둥을 하나씩 질러준다는 거예요. 아까 요거 뭐죠? 최상층 5층마다 수평재 설치합니다. 10m마다 버팀 기둥 설치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서 기억하시면 되고요. 틀 비계는 조립시 준수사항을 적으라는 건 그다지 잘 나오지 않고 대부분 숫자 위주로 적으시오. 잘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틀 비계 밑둥, 모든 밑둥에는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해서 수평 수직을 유지합니다. 전체 높이가 몇 미터? 20m를 초과할 때는 10m 2개 연결하면 약하니까요. 주틀의 간격은 얼마 이하? 1.8m 이하로 합니다. 주틀 간에는 교차가세를 설치해서 보강합니다. 최상층은 안전난간이고요. 5층마다 수평재 설치합니다. 그래서 수평재는 최상층하고 5층이다 그랬죠. 그죠? 요거부터 할게요. 길이가 띠장 방향으로 4m 이하, 높이가 10m를 초과할 때는 10m마다 띠장 방향으로 버팀 기둥을 설치합니다. 수평재는 5층마다 하고 버팀 기둥은 10m마다 띠장 방향으로 한다. 그죠? 벽이음 간격입니다. 또는 조립 간격. 수직은 6m, 수평은 8m마다 건물의 벽과 이음을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개의 이동식 비계 같은 비계를 옆으로도 짜고 뒤로도 짜고 이렇게 틀로 짰습니다. 그죠? 밑둥잡이, 밑받침 철물 설치했고요. 교차가세로 전부 다 보강을 했죠. 전체 높이가 20m가 넘을 때는 주틀의 간격은 얼마? 1.8m 이하로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죠? 5층마다 뭐 해야 된다? 우리 5층 이내마다 수평재 설치해 줬습니다. 그죠? 그리고 10m 이내마다 버팀 기둥을 찔러준다. 이렇게 그림 보시면서 숫자 위주로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비계 조립 간격, 벽이음 간격은 별표 3개 꼭 묶어서 꼭 기억하세요. 단관 비계다, 그죠? 수직 5, 수평 5. 틀 비계 금방 했습니다. 높이 5m 미만은 제외하는 게요. 수직이 6m마다 하는데 5m 미만인 것은 그냥 이 벽이음 안 해도 된다 보시면 되겠죠? 수직 6, 수평 8. 통나무 비계는 수직 5.5, 수평 7.5m마다. 그죠? 통나무 비계 잘 안 나오더라도요. 벽이음 간격은 반드시 3개 함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달 비계 구조가 되겠습니다. 달 비계는 우리가 고층 건물에 청소할 때요.
이렇게 작업 발판을 와이로프에 매달아요. 그래서 작업자가 여기 매달고 앉아 내려오면서 유리창 청소 같은 거 할 때 쓰는 걸 매달았다 해서 달비개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 뭐 다른 거는 스스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요거 볼게요. 작업 발판의 폭은 얼마 이상이다? 40cm 이상, 그죠? 왜냐면 높이가 2m 이상 되는 장소에서 높이, 그죠? 발판 폭은요 40cm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하지만 지난 시간에 지붕 위 작업할 때 발판의 폭 얼마였죠? 발판 폭은 30cm 이상이었습니다. 그죠? 요것만 따로 지금 기억하시고요. 자, 달비개의 작업 발판 폭은 40cm 이상. 나머지 쫙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실기까지 중요한 거 달비개 안정 개수가 되겠습니다. 달비개는요, 뒤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보면 이렇게 이 와이로프가 누구를 들어 올려요? 사람을 들어 올려요. 그래서 사람이 여기 타고 유리창 청소 같은 게 아닌 게 매달았다 달비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와이로프에서 안정 개수가 중요합니다. 매단 와이로프나 달기 강선, 달기 와이로프나 달기 강선은 사람 중심이니까 안정 개수, 안전율이 10 이상 됩니다. 근데 이게 와이로프나 강선이 아니라 체인이나 훅, 강제잖아요, 그죠? 달기 체인이나 훅일 때는 자재 자체가 강도가 있기 때문에요. 안정 개수는 5 이상입니다. 달기 강대와 달비개의 하부나 상부 지점, 매단은 상하부 지점이다 보시면 됩니다. 강제는 튼튼하니까 2.5예요. 목재는 5 이상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나 괄호하고 숫자 적으시오 출제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달기 와이로프나 달기 강선 안정 개수는 10 이상. 달기 체인이나 훅의 안전개수 5 이상, 달기 강대와 달비개 하부나 상부 지점인데요. 강제는 2.5, 목재는 5 이상 되어야 한다. 그죠? 요거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별표 3개 붙여도 된다. 그죠? 우리 기계에서도 했습니다. 달기 체인 등의 사용 금지 항목입니다. 자, 와이로프부터 보겠습니다. 끊어져서 이었는 것 사용할 수 없죠. 이음매가 있는 것. 와이로프의 뭐에서? 한 꼬임에서, 스트랜드에서, 그죠? 와이로프가 굵게 있으면 굵은 한 꼬임이 있고 이 꼬임을 이루는 낱개 실이 소선이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요 한 꼬임에서 소선이 끊어진 소선이 얼마? 끊어진 소선 수가 10% 이상인 것. 그 다음에 지름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한 것. 꼬인 것, 꺾인 것, 킹크된 것 다 괜찮다 그랬죠. 심하게 변형이나 부식된 것, 열과 전기 충격에 의해 손상된 와이로프는 사용을 금지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달기 체인은요, 길 5 그랬죠. 지 10 그랬다, 그죠? 길이는 5%, 지름은 10%였습니다. 달기 체인의 길이가 제조된 때 길이의 5%를 초과한 것, 사용할 수 없고요. 링의 단면 지름이 제조된 때 지름의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달기 체인, 사용할 수 없죠. 섬유 로프 또는 안전대의 섬유 벨트가 되겠습니다. 꼬임이 끊어진 것 사용할 수 없고요. 심하게 손상, 부식된 것 사용할 수 없습니다. 2개 이상의 작업용 섬유 로프나 섬유 벨트를 연결한 것. 길이가 짧아서 이음매가 있는 것과 비슷하죠, 그죠? 연결했는 것 쓸 수 없고요. 작업 높이보다 길이가 짧은 것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항상 제일 많이 출제되는 건 와이로프고요. 그 다음 달기 체인이고 그 다음이 섬유 로프지만 3개 다 외워야 끝났다 이렇게 공부해야 합니다. 운이 나쁘게 항상 이것만 외웠더니 내가 친 시험에서 섬유 로프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운에 맡기지 마시고요. 항상 한꺼번에 공부가 하시고 한 문제 해결했다 이렇게 공부하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비계 넘어갈게요. 말비계는 우리가 도배 같은 거 할 때요. 밑에는 뭐냐면 사다리예요, 그죠? 사다리 사이에 이렇게 작업 발판을 걸치고 우리가 천정 같은 도배할 때 보면 사용하시는 비계죠. 그래서 뒤에 넘어가 보면 현장에서 많이 보죠, 그죠?
이런 비계를 말비계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말비계의 구조 한번 볼게요. 자, 밑에가 사다리이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볼게요. 다시 한번 같이 그려볼게요. 사다리가 있고 사다리 사이에 발판을 이렇게 걸쳐요. 이게 말비계인데요. 기둥만 이렇게 서 있으면 다 미끄러지니까 마찬가지, 그죠? 미끄럼 방지 장치하라. 사다리는 무조건 미끄럼을 방지해야 돼요. 사다리는 잘 미끄러지니까요. 자, 미끄럼 방지 장치를 하고 사람이 여기 올라서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떨어질 수도 있고 이게 이렇게 들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양측 끝부분에서 작업하면 안 됩니다. 그죠? 끝에서 잘못하다가 한 발만 헛디뎌도 떨어지는 추락이 일어나고 또는 여기 서면 이게 균형이 없고 끝부분엔 널뛰기처럼 이렇게 들려서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죠? 미끄럼 방지 장치를 하고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이게 합쳐서 1번입니다. 자, 그리고 수평면과 기울기는 들고 이동하는 거는요. 기울기가 다 75도 이하라야 됩니다. 수평면과 기울기는 75도 이하라 하고 이렇게 사다리를 이렇게만 세워놓으면 다리가 벌어지죠. 앞에서는 교차 가세라고 했는데요. 요거죠, 그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를 고정하는 보조부재를 설치하라. 이게 바로 보조부재가 됩니다. 그죠? 여기도요. 이대로 두면 사다리 다리가 벌어지니까 보조부재. 그죠? 수평면과 각도는 75도 이하. 지주부재를 고정하는 보조부재 설치한다. 합쳐서 2번입니다. 말비계 높이가 2m를 초과할 때, 자, 항상 떨어져서 추락 시 위험한 높이 2m다 그랬죠. 2m가 넘을 때 작업 발판의 폭은 앞에서 40cm 이상 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높이가 2m를 초과할 때 작업 발판의 폭은 40cm 이상으로 한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요, 말로 그냥 계속 하시는 것보다는 한번 그리면서 생각하면 좋습니다.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사다리 2개를 그리고 작업 발판을 이렇게 그려놓고요. 첫 번째, 사다리는 미끄러지니까 미끄럼 방지 장치를 하고 양 끝에 올라서서 작업해서는 안 된다. 그리면서 말 1번, 그죠? 그 다음에 자, 들고 이동하는 건 이 각도는 전부 다 몇 도? 75도. 수평면과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를 고정하는 보조부재를 설치한다. 합쳐서 2번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말비계 높이가 2m를 초과할 때는 작업 발판의 폭은 40cm 이상으로 한다. 요거 뭐다? 3번. 말비계 구조가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그려보시면서요. 비계 형태도 머릿속으로 기억하시고, 그죠? 구조도 한번 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동식 비계 좀 전에 했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달대 비계는 철골에 매다는 비계예요. 근데 이거는 거의 시험에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 파란 글자 위주로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요. 시스템 비계가 남았습니다. 시스템 비계가 뭔지 옆에 참고를 한번 볼게요. 수직재, 수평재, 가세재 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합니다. 다 만들어 오는 거죠, 재료를. 현장에서는 조립만 합니다. 현장에서는 탁탁 끼우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시스템으로 만들어졌다 해서 이거를 시스템 비계라고 합니다. 자, 현장에서 가급적 시스템 비계를 쓰게 하죠. 왜냐하면 공장에서 이미 다 강도를 시험하고 세트 자체를 법에서 원하는 대로 구성을 해서 현장에서는 빠뜨릴 수가 없고요. 그 세트를 그대로 조립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가장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조립하여 사용하는 조립형 비계다 보시면 됩니다. 고소 작업에서 작업자가 작업 장소에 접근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작업대를 지지하는 작업대가 작업 발판이죠. 가설 구조물이다. 그죠? 이렇게 재료를 공장에서 만들어 와서 현장에서 조립만 하는 걸 시스템 비계다라고 합니다. 자, 요것도요. 강관 비계처럼 구조가 있고 조립 시에 준수 사항이 있습니다. 그죠? 일단 우리 강관 비계에서는요. 구조는 가로 얼마, 세로 얼마, 적재가 그죠? 최대 적재 하중 얼마 이런 게 구조였잖아요. 그죠? 시스템 비계 구조 볼게요. 수직재, 수평재, 가세재를 연결하는 구조다. 그죠? 그려볼게요. 수직재죠. 앞에서는 비계 기둥, 수직재. 그죠?
그 다음에 수평제는 뭐가 될까요? 이것만 세울 수 없잖아요. 띠장, 수평제.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질러주고 다리 사이에 뭐를 질러야 돼요? 가세제. 그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수직제 비계기둥이죠. 수직제. 그 다음에 띠장이죠. 수평제. 교차가세죠. 가세제. 이렇게 구성되는 구조이다. 수직제, 수평제, 가세제를 연결하는 구조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계 밑단의 수직제와 밑받침 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제와 받침 철물의 연결부에 겹친 길이는 받침 철물 전체 길이의 요거 문장보다도 숫자 기억해야 됩니다.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라. 우리 항상 밑에는요, 밑받침 철물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요 밑받침 철물을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밑받침 철물이 생겨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비계기둥을 끼우는데요. 이렇게 너무 조금만 끼우면 비계기둥이 밑받침 철물에서 빠져버리겠죠. 그래서 뭐라고 해놨냐면 연결부에 겹침하는 길이는 받침 철물 전체의 3분의 1. 다시 말하면 받침 철물의 전체 길이가 요거면 3등분 할게요. 그것보다 3개 중에 1개보다는 약간 더 길게 이렇게 수직제를 받침철물에 끼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연결부 겹친 길이는 받침철물 전체 길이의 3등분 있는 것 중에 1개 이상,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라. 요 수치는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수평제는 수직제와 직각으로 설치하고 체결 후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하라. 당연하겠죠, 그죠? 수직제와 수평제는 직각이 되게 하라. 이것도 구조잖아요. 그죠? 자, 수직제와 수직제 연결 철물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하라. 수직제와 수직제가 짧아서 연결해주는 연결 철물은 견고하게 하라. 이거 그죠? 그래야지 파이프가 이탈되지 않겠죠. 벽 연결제. 이 시스템 비계도 결국은 건물의 벽하고 연결하는데요. 수직은 얼마다, 수평은 얼마다 암기할 필요 없어요. 벽 연결제 설치 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하라입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한 3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외우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시스템 비계 구조입니다. 첫 번째 뭐가 있었죠? 수직제가 있고, 그죠? 수직제, 비계 기둥이 되겠죠. 연결하는 수평제, 그죠? 띠장이 되겠죠? 가세제로 구성된다. 이게 1번이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밑받침 철물 생각해 볼게요. 밑받침 철물이 이렇게 있어요. 요거를 3등분 다 하겠습니다. 비계 기둥을 끼울 때는요, 얼마 이상, 3등분 중에 1개 이상은 비계 기둥이 내려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수직제와 받침 철물은 연결부 겹친 길이는 받침철물 전체 길이의 얼마 이상이 되도록 하라?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수직제와 수평제는 아까 뭐가 되게 하라? 직각이 되게 설치한다. 수평제, 수직제는 직각으로 견고하게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수직제와 수직제를 연결하는 연결철물은 어떻게 하라? 견고하게 설치하라 했습니다. 그죠? 연결철물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만 하시면 되겠죠? 벽 연결제는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르면 된다입니다. 그죠? 역시나 여기서는요, 3분의 1이라는 숫자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서술하시오는 조립할 때 준수사항에서 더 잘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스템 비계 조립 시에 준수할 사항입니다. 첫 번째, 비계 기둥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해야 하고 밑받침 철물에 고저차가 있을 때는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항상 수평 수직을 유지하라. 그죠? 그래서 앞에하고 똑같습니다. 비계 기둥을 세우면요. 기둥은 그대로 세워놓으면 미끄러지고 침하되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밑에 뭐 하라?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라. 그죠? 고저차가 있을 때는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써서 항상 수평 수직 유지하라 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경사진 바닥에 설치할 때는 피벗형 받침 철물 또는 쐐기를 사용하여 수평을 유지하라. 경사진 바닥일 때는 피벗형 철물 또는 쐐기를 사용합니다. 세 번째, 자, 이것도 쇠 파이프니까요. 강제의 파이프니까 가공전선, 그죠? 가공전선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할 때는 뭐 해야 됩니까? 가공전로와 접촉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라. 가공전로와 접촉 방지 조치는 강관 비계, 강관 파이프고요. 시스템 비계도 만들어 오지만 강제 파이프니까 가공전로와 접촉 방지 조치하라. 똑같죠, 그죠? 네 번째, 비계 내에서 근로자가 상하 좌우로 이동할 때는 지정된 통로를 이용하라. 비계에서 위에서 아래로 막 뛰어내리고 해서 안 돼요. 그래서 비계와 비계 사이에는 이렇게 통로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여기도 위에. 그래서 작업자들은 이렇게 지정된 통로를 이용해서 이동해야 합니다. 비계 작업 근로자는 같은 수직 면상의 위아래 동시 작업을 금지해야 합니다. 이건 작업형에서요. 위에서 작업하고 있는데 자재를 떨어뜨렸거든요. 아래에서 똑같은 위치에서 작업하면 아래 작업자가 맞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작업을 한다면 이 위치에서 아래 작업자 작업해야 돼요. 위아래의 동시 작업은 뭐 한다? 금지한다 라는 겁니다. 작업 발판에는 제조사가 정한 최대 적재 하중을 초과하여 적재해서는 안 되며, 요거는 다 똑같고요. 최대 적재 하중이 표기된 표지판을 부착하고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라 라는 내용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만 더 읽어보고 지나갈게요. 자, 시스템 비계 조립할 때의 준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밑받침 철물, 그죠?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고저차가 있을 때는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써서 수평 수직 유지합니다. 경사진 바닥은 피벗형 받침 철물 또는 쐐기를 사용해서 수평을 유지합니다. 가공전로에 접근하여 비계 설치할 때는 가공전로와 접촉 방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비계 내에서 근로자가 이동할 때는 지정된 통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같은 수직 면상의 위아래 동시 작업은 금지합니다. 작업 발판에는 최대 적재 하중을 초과해서 안 되고 최대 적재 하중이 표기된 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 여기까지, 그죠? 자,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걸친 비계인데요. 이것도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한번 보고 지나갈까요? 걸친 비계는 선박이나 보트 건조 작업에서 걸친 비계, 말 그대로 걸쳐두고 사용하는 비계를 뜻해요. 예, 설치할 때 다음 각호 사항을 준수하라, 그죠? 네, 한번 읽어볼게요. 걸친 비계 구조는 지지점이 매달린 부재의 고정부는 고정있는 부분은 구조물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하라. 이제 걸쳐서 이제 쓰는 비계니까 견고하게 고정해야겠죠, 그죠? 비계 재료 간에는 서로 움직임, 뒤집힘 등이 없어야 하고 재료가 분리되지 않도록 비계 재료는 철물이나 철선으로 충분히 결속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요거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지만 기억할게요. 안전율 숫자만 기억하겠습니다. 매다는 부재의 안전율은 걸친 비계 얼마다? 4 이상이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작업 발판에는 역시나 구조 검토에 따라 설계한 최대 적재 하중을 초과하여 적재해서는 안 된다. 이건 뭐든지 공통이죠, 그죠? 그리고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최대 적재 하중을 충분히 알려야지 초과 적재 안 하겠죠, 그죠? 그래서 걸친 비계에서 매달린 부재 안전율은 4 이상 되어야 한다 정도 한번 보고요. 나머지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비계 작업 시 안전 조치 사항입니다. 달비계. 달비계는요, 작업 발판을 와이어 로프에 매달아서 고층 건물 청소할 때 쓰던 비계였죠.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 조립, 해체, 변경 작업할 때 준수할 사항이에요. 이렇게 높은 곳에 있는 비계를 높은 곳에 있는 걸 뭐든지 조립, 해체, 변경할 때는 첫 번째, 작업 지휘자나 관리 감독자 지정해야 됩니다. 그죠? 관리 감독자 지휘하에 작업해야 됩니다. 두 번째, 조립 해체 변경의 시기, 범위 절차를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교육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뭐든지 조립 해체 변경할 때는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구역에는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됐다, 그죠? 조립 해체 변경 작업 내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출입 금지를 게시해야 합니다. 공통이잖아요, 그죠? 어떤 거든 간에 조립 해체 변경, 작업 지휘자나 관리 감독자 지정하는 것도 공통이었고요. 그리고 위험하기 때문에 날씨가 몹시 나쁠 때 작업을 중지한다. 이것도 모든 조립 해체 작업 공통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요거 기억할게요. 비계 재료의 연결 해체 작업을 할 때는 폭이 20cm 이상의 작업 발판을 설치합니다. 자, 왜냐면요. 비계와 비계 사이에 작업 발판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현재는 비계를 연결하고 해체하다 보니까 비계가 안 튼튼하죠. 폭이 40이나 되는 발판을 비계가 버티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비계를 연결이나 해체할 때 발판은 폭이 40이 절반으로 줄었다 기억하세요. 20cm 이상. 그러면 발판 폭 다 정리할게요. 자, 높이가 2m 이상 될 때 작업 발판의 폭은 40cm 이상. 그래서 달비계도 마찬가지. 매달아서 2m 이상 올라간다, 그죠? 말비계도 높이가 2m를 초과할 때는 작업 발판 폭 40cm 이상이었습니다. 지붕 위에서 작업할 때는요, 발판 폭이 30cm 이상이면 됩니다. 지금 비계를 조립이나 해체할 때는 무거운 비계의 작업 발판의 하중을 다 견딜 수 없으니까 절반으로 하자. 20cm 이상 이렇게 한번 묶어서 한번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나요. 아까 이동식 비계에서 봤지만 비계 위로 재료나 기구나 공구를 올리거나 내릴 때에는 달줄이나 달포대를 사용해야 합니다.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넘어가고요. 비계의 점검 보수 항목 보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비는 그 밖에 기상 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빠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 해체하거나 변경한 후 그 비계에서 작업할 때는 당해 작업 시작 전에 다음 각호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는 즉시 보수해야 한다. 지금 오늘요 비계 사이에 비계를 만들었어요. 바로 발판 위에 올라서려니까 위험하잖아요. 이 비계가 똑바로 조립 안 됐으면 사람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어제 태풍이 와서 바람이 굉장히 심하게 불었습니다. 비계를 점검 안 하고 그 위에 올라서기 힘들죠. 이렇게 날씨가 몹시 나쁠 때 또는 비계를 조립 해체하거나 변경한 후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비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죠? 이때 비계를 조립 해체 변경 후 작업 시작 전에 비계를 점검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기까지 잘 나옵니다. 우리가 순서를 생각해 보면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이렇게 비계를 조립해요. 그죠? 비계를 조립하죠. 비계를 조립하면 그 위에 작업 발판을 만들어요. 발판에서 작업하기에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안전 난간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비계 조립했죠. 비계의 발판을 만들죠. 발판의 손잡이, 난간을 만들죠. 그리고 전체 비계 기둥은 벽하고 비계 기둥이 건물 벽하고 잘 연결되어 있어야 흔들리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비계부터 보는데요. 연결부가 튼튼하게 연결되었나 보고 연결할 때 사용했는 연결 철물, 연결 재료가 손상되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계부터 볼게요. 첫 번째, 비계 연결부, 접속부의 풀림 상태. 비계를 연결했다면 연결했는 부분이 풀리지 않는지, 접속 부분이 풀리지 않는지 봅니다. 자, 풀리지 않았다면요. 두 번째, 비계를 연결할 때 썼던 연결 재료나 연결 철물이 손상되지 않았나 봅니다. 비계는 이음 철물, 연결 철물, 땅하고 베이스 철물, 그죠? 그래서 접속 부분이 풀리지 않았나 봤다면 사용할 때 연결 철물, 연결 재료의 손상 부식 상태 봅니다. 자, 이렇게 비계 연결부, 접속부가 풀리지 않았고 연결 재료나 연결 절물에 손상이 없어요. 그럼 이제 비계는 됐다. 오케이. 튼튼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비계에 발판을 설치하잖아요. 발판은 손상되지도 않아야 돼요. 재료의 손상도 없어야 되고 발판이 잘 부착되어 있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발판 재료 손상 및 부착 상태에도 되고 걸림 상태에도 됩니다. 발판 재료의 손상도 없고 부착이 똑바른가 본다. 그죠? 발판 재료 손상 및 부착 상태. 이제 발판도요, 재료의 손상도 없고 부착도 똑발라요. 그러면 이게 안전 난간인데 여기서 손잡이, 그죠? 난간이 탈락되지 않아야 됩니다. 손잡이의 탈락 여부, 그죠? 그럼 이제 비계 튼튼하고 작업 발판도 튼튼하고 손잡이까지 튼튼해요. 전체 비계가 건물의 벽하고 비계 기둥 연결이 잘 되어 있어야 흔들리지 않겠죠. 전체 비계 기둥이 변형되거나 흔들리지 않았나 봅니다. 기둥의 치마, 변형, 변이, 흔들림 상태. 그죠? 자, 5번째. 그 다음에는요, 달줄이나 달포대 같은 로프나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 흔들림 상태는 실기에서 요건 빼시고요. 그냥 요게 들어갔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각 부분 뭐를 봐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서 암기하시면 좀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요. 비계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머리가 좀 아프시죠? 그죠? 자,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숫자부터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숫자를 외워버리면 공부에 한 70% 끝났다 할 수 있습니다. 서술형보다는 숫자가 우선이다. 그죠? 숫자를 외우시면서 자꾸 말하다 보면 서술형이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나왔던 숫자 위주로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